저는 이거 3월 넷플릭스. 10날, 3월 10일 예. 오픈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8편을 뭐 하나 나는 오픈하면 다 보잖아. 다 봤어요. 8시, 7시 반인가 8시인가부터 해서 새벽까지 쭉 봤는데 네. 예. 어땠어요? 좀 통쾌하기도 하고 통쾌한 게 뭔가 아주 잘 짠맞춰진 논리적인 네네네. 이것에 의해서 통쾌하게 복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예. 예.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다 복수하고 약간 그러니까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네네. 마지막에 연진이 말고 동은이 문동은이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옥상에 서서 그때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제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남편 연진이 남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동은 씨는 복수를 하고 나면 행복하겠냐. 저는 그 생각이 계속 그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과연 복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네네네. 흔히 뭐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용서를 하는 게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고, 예, 진정한 거라고 하는데, 이제 복수를 다 끝내놓고 본인이 그러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이, 복수가 맞는 것일까, 진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복수 보면서 진짜 복수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야기를 풀어낸 감독이 있죠. 그 지금 질문. 네네. 그냥 복수를 하고 나면 행복할까? 그게 좀 이따 할 건데. 네네. 저는 이 복수란 장르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이 다른 복수극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거는 좀 통쾌했던 게 뭐냐면 보통 굉장히 비극으로 처참하고 이런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복수가 돼요. 내 손에 이렇게 피 안 묻히고서 깔끔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통쾌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죄질이나 죄양에 맞게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그 빌런들이 네네. 과연 그 용서를 한다고 하면 네네. 얘네가 알까? 그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거기서도 그 나오잖아요. 네네. 전도연이 이제 면회 갔는데 그 죄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다. 되게 뻔뻔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용서할 때 나는 용서하지만 그들이 여기 나오는 빌런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책감을 느끼는 수준을 벗어난 사람들인데 용서한다고 해서 이들이 뭐 알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많은 이번 거는 좀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수란 장르는요 아주 인기가 많은 장르입니다. 인기가 많은 장르예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이제 요거하고 또 약간 결이 비슷한 게 모범 택시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사적 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예전에는 그 법 체계가 약했기 때문에 법이 그렇죠.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사적으로 뭐 부모의 원수, 스승의 원수를 가서 이제 복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예전에 많았는데 현대를 배경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적인 복수라는 게 나오는 거죠.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있잖아요. 네. 그 억울함을 해결함으로써 오는 통쾌감이 있는 건데 앞에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그럼 과연 복수를 하고 나면 난 행복해지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복수 3개 작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박찬욱의 복수 3부작. 복수 3부작 뭐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거 뭐지? 이영애 그게 갑자기 뭐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복수 3부작이 뭐냐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갑자기 박찬욱 감독이 그 초창기에는 올드보이 전에가 또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 그게 처음이었나? 송강호가 나온 복수는 나의 것이 있었고요. 배두나하고
두 번째가 올드보이였었고요. 영애 씨, 3부작이 친절한 영애 씨였죠. 요 친절한 3부작 영애 씨 맞나? 친절한. 예, 맞을걸요 아마? 아니 이영애잖아. 친절한 영애 씨 아니야.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이게 테니까 이게 이 3부작이 박찬욱이 그 질문에 복수, 대해서 그쵸. 얘기하기 위해서 꺼낸 거예요. 저는 이 3부작이 모두 다 걸작이죠. 올드보이도 굉장히 걸작이고 친절한 금자씨도 굉장히 수작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복수는 나의 것은 조금 더 터프해요. 아주 좀 그 표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박찬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박찬욱을 맨날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고 왜 이렇게 처절하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앞에 두 영화는 그 하고 세 번째 영화에 그 손가락을 세 번째 영화에 친절한 금자씨의 그 질문이 나와요. 과연 복수를 하고 나면 행복한가? 영화 기억나세요 혹시? 봤는데 나는 별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잔인해서 내가 최민식이 못 봤던 것 같아. 최민식이 역할을 했던 그 영어 선생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죠.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여요. 그 죽이는 모습을 촬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 그리고 왜 죽였냐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납치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요트 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완전 전형적인 사이코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할 근거가 없는 그런 아주 사이코 나쁜 인간인데 결국에는 그 빌런한테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결국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자씨가 한 거지. 금자씨가 잡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경찰로 넘길까요? 아니면 당신들이 복수할래? 결국 다 복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복수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복수를 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그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도 또 다른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상징적인 복수를 당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복수를 하고 난 사람들의 그 부모들이 모습을 이렇게 천천히 비추는 장면이 있는데 시원해 되잖아. 그러면 되게 행복해 되잖아.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그 3부작에 있는 모든 그 복수를 진행했던 그 대사장들이 다 불행해져요. 행복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도 그 복수를 결국 했던 그 누구죠? 그 잘생긴 키 큰 애. 걔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떤 잘못된 범죄로 시작해서 나중에 복수를 끝나게 되면은 결국 그 복수조차도 결국에는 아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어쩌면 거기서도 그랬잖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내가 달려갈 목표가 복수인데 복수해버리면 되게 허무할 것 끝난 같아. 거죠. 근데 더 글로리는 거기 약간 좀 결이 달라요. 더 글로리는 복수를 결국 했잖아요. 한 다음에 거기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원동력을 끝낸 거지. 잃은 게 아니고. 그 다른 원동력을 찾아서 간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다.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다. 여태까지 복수극 중에서는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이렇게 찝찝하지 않고 깔끔하고 굉장히 뒤처리가 좀 그랬던 것 같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수 관련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킬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킬빌. 킬빌은 이제 2편짜리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메시지 자체가 아예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죽을 뻔한 인물인데 결국엔 복수를 해요. 다 죽이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럼 다 죽이고 했는데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게 그런 게 뭐냐면은 복수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요. 좀 특이한 좀 컨셉입니다. 그리고 복수 자체에서 오는 그 쾌감을 그 본인 주인공이 못 느껴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살아나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동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복수에 그냥 하나 매몰된 인간처럼 그게 그려져요.
근데 이제 좀 설득력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뭐지? 여진? 아니, 여정? 네? 그 남자 그 의사. 주여정. 이제 이것도 스포이긴 한데,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가 죽인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네. 그 얘기 하잖아요. 아들이 맨날 라면 먹고 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찔렀다 그런 얘기를 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한편으로 뭐였냐면 저런 사이코패스는 복수를 해서 뭔가 왜냐면 감옥에 있는데도 이제 뭔가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자꾸 설득력을 갖게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거나 잘못되거나 잘못을 뉘우치거나 인간적인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랬다고 하면 그래 용서할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니고 이제 설득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저런 사이코패스는 저래도 하면서 좀 설득을 당하고 좀 마음속에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보면서 가장 봤던 복수 워낙 저는 좀 안 좋아해요 복수극. 사실은 그 금자씨도 영화관 가서 봤는데 집중을 해서 못 보겠더라고. 너무 잔인해서. 저도 그 영화는 아주 좀 너무 보기 힘든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끝까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좀 설득되어지고 탄탄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작가의 그 장력이, 그러니까 필력이 대단한 게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감 있게 잘 그려냈고 그 거가 서로 맞물리는 요 과정 자체가 아주 치밀하게 붙어있던 그러니까 거죠. 어떤 대사 하나하나도 그냥 그 캐릭터 저래서 저 사람이 이런 대사를 던졌겠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버리는 대사가 별로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렇게 당하는 게 맞아 라고 하고 그게 아주 알맞게 처단이 되어지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찝찝하지도 않고 또 마지막에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또 다시 한번 살아간 원동력을 또 복수를 통해서 이렇게 딱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러브씬, 애정씬이 나오는데 이거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별로 집중이 안 되고 별로 재미없었고. 저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왜냐면은 딱 봤을 때 자꾸 선배 하는데 이모 같은 분이 선배 하니까 그게 그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거기 저는 이 빌런들이 왜 이 빌런이 됐는지 사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이제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어차피 연진이 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 이사라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인 아버지와 그 엄마가 다 너 왜 잘못 이게 아니고 허용하고 남한테 보여지기에만 그럴싸하게 특히 이제 연진이 엄마.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주제가 이거잖아요. 빌런 순위를 갈아보자고 했는데 보면서 거기 되게 욕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그쵸? 아주 그냥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아주 그리고 찰지고. 근데 하면서 나도 막 욕을 하면서 보게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순위 한번 가려보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빌런 순위 한번 가려보는 겁니까? 자, 빌런 순위를 가려보는데 저기가 없네. 혜정이가 없네. 혜정이 이제 뺐습니다. 난 혜정이가 제일. 혜정이는 여기 급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나도 그래서 얘는 빌런도 아니야. 얘는 그냥 얘도 거의 피해자가 기생충이야. 기생충.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찌질이. 얘는 임팩트도 없고. 그런데 제가 왜 전재준이 2명이나 들어갔어? 4번, 5번? 그렇습니까? 그랬네요. 그거는 실수. 그럼 투표하는 거야? 저는 일단 각자 한번 좀 빌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이렇게 빌런이 많은 작품을 본 적이 있었던가. 너무 많아 빌런이. 물론 이제 이 학폭의 당사자들 그 가해자들이 일단 4명이
뭐 친구라고 이제 설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4명이나 일단 기본으로 있고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시즌 1에 보면은 그 선생이 있잖아. 선생도 선생님, 진짜 맞아. 나쁜 놈이잖아요. 전화해 갖고 막 결국 이제 응징 당했지만 선생도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멀쩡한 사람 뭐 여기 누구야? 그 동은이하고 그다음에 그 도와주는 몇몇 사람, 아줌마. 그다음에 그 남자 주인공 몇몇 째곤 다 빌런이야.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잖아 마지막에. 예. 내 옆에는 진짜 어른 같은 어른이 없었다는데 있었다 결국에는 그 할머니였고. 한 번씩 한 명씩 좀 봅시다 빌런을. 일단 제일 약한 빌런부터 볼까요 한번? 누구예요? 저는 좀 요 사람. 나는 아니야. 제일 약한 빌런. 약한 빌런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빌런. 나는 좀 달라. 빌런. 난 신차장보다 그 죽은 애 명호. 그러니까 이 다음이 명호인데 신차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설정상 치안감이에요. 치안감이면은요 무궁화 큰 무궁화 2회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치안 정감이 못됐다. 그럼 치안감인데 치안감만 해도 군대로 따지면은 소장급이에요. 투스타급이거든요. 굉장히 성공한 거지. 조직 내에서. 그러면 아마 유추해 볼 경우에는 최소한 경찰대 이상 나오거나 그리고 그 경찰대 이상급이나 뭐 5급 무슨 뭐 행정고시 출신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진짜 천하의 이런 무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무능해가지고는 치안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엄마랑 딸한테는 그러니까 무능한 게 아니고 유능한 사람인데 되게 비리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안 된 거지. 근데 그 여러 가지 설정을 이제 분석한 거 보면은 실제는 이제 그 연진이 엄마하고의 뭐 내연의 관계다.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연진이가 신차장에 뭐 딸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 신차장 정말 볼 때마다 기분 나빴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더군다나 사법기관, 경찰 조직의 아주 최고위 공직자인데 이런 최고의 공직자가 아마 이제 그 연진이 엄마하고에는 비즈니스 관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도 들어주고 마치 뭐 범죄 조직의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그만큼 줬잖아. 모텔 건물도 주고. 되게 많이 받았겠지. 그리고 도망가려다 결국에는 못 도망가고 했는데 아주 진짜 이 빌런 같은 경우도 정말 좀 더 세게 좀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벌을 받죠. 벌을 받는 게 나옵니다. 보시면 아주 통쾌하게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지?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네. 맞다. 기억나죠 이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본인이 말한 대로 처단당하지. 그래요. 요렇게 이제 신차장이 아주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빌런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얘가 제일 손명호. 나는 빌런 중에 얘가 진짜 불쌍한 것 같아. 체질이지 뭐. 불쌍하고. 그러니까 혜정이랑 얘가 제일. 그러니까 그 4명 패밀리 중에서는 그 5명이구나. 5명 중에서는 이제 연진이나 사라나 그다음에 전재준 여기는 진짜 나쁜 놈들이고 또 있는 애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쥐뿔 없는 애들이고 여기 그냥 거의 기생같이 돼 있는 애들이야. 근데 손명호는 특징이 하나 있죠. 굉장히 입이 걸어요. 그리고 막 문신 막 배겨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뭐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왜냐면은 나이쯤 됐으면은 그렇게 문신 받고 했으면은 하다못해 건달이라고 돼서 조직에 있으면은요 이 나이쯤 되면은 중간 보스 정도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전재준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달 노릇도 못하는 정도의 그 파워가 없는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뭐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후배들이랑 따르고 그런 조직도 없는 애야. 얘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전재준 밑에 붙어서 기사하고 뭐
그런 시다바리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혜정이가 나는 제일 불쌍한데. 불쌍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불쌍해도 얘네들은 나는 뭐냐면 얘네가 가해자가 안 됐다면 피해자가 됐을 애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에 있던 예. 애들이에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우리가 말한 사이비 종교에서의 맨 위에 그 보고자들이라고 하죠. 보고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런 적이지. 본인들도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고 그거를 이제 누리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손명호나 그 스튜디오스 누구죠 이름이? 혜정이는 내가 뺐어요. 그래서 빌런에서는 얘 빌런도 안 되는 게 옆에서 시녀같이 구는 거서 온갖 모욕 다 당하잖아요. 무시당하고. 둘 다 얘도 그랬잖아. 개무시당하고. 서로 예, 수시 무시당하고. 근데 드라마 설정에서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너무 저쯤 되면은 그 관계가 유지되기 힘든 정도로. 근데 저걸 또 맛봤으면 또 못 벗어나지. 그래서 손명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차장하고 손명호가 이제 찌질이로는 투탑이다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캐릭터인데 이 사람 얘는 어쩜 이렇게 철이 없는 거지. 어쩜 이렇게 기분 나쁠까? 심각하게 아주 얘는 진짜 좀 나쁜 애였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약쟁이란 거는 뭐 본인의 뭐 선택이니까 그런데 약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얘는 다 똑같아요. 약을 안 할 때가 더 심각해. 그러니까 금단지세가 있으니까. 난 근데 얘는 철이 없는 거지. 막 그렇게 막 뭐 악하고 막 이거보다는 악해요. 나는 내가 볼 때 얘가 제일 악해요. 얘는 나는 반대예요. 왜냐면 근본이 악해 얘는. 나는 얘는 자기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은 크게 뭐 아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는 캐릭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3명, 3인방은 사실 비슷비슷한데 레벨이. 난 얘는 정말 얘가 사이코 지수 봤을 경우 얘가 제일 높다라고 봐요. 근데 외부에 크게 뭐 없잖아. 외부. 평상시도 얘는 늘 혜정이 보면 이렇게 막 깔보면서 비웃고 손명호도 보면 맨날 욕하면서 비웃고 이런 거 보면은 그 대신 전재준이나 걔네들 못하지. 걔네는 더 센 애들이니까. 둘을 제일 많이 비웃고 제일 많이 깔보고 하는 애가 무시하는 애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특히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만 아주 그냥 세게 나오는 그런 아주 좀 약의 힘이 너무 센 캐릭터였어.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 얘는. 그랬죠? 그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 일단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봅시다. 전재준. 나는 근데 전재준이 그렇게 막 얄밉지는 않은 게 또 중간에 본인이 사고치고 막 뭐 좀 단순무식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캐릭터라고 보냐면요. 예전에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비슷한 캐릭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일단은 늘 자기 완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단순무식해. 친구고 뭐고 그냥 수틀리면 바로 주먹 나가는 스타일이야. 근데 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뭐 자기 그 뭐 놀리니까 바로 주먹 나가가지고 그냥 응징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얘는 근데 열등감이 있다 캐릭터잖아.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얘는 진짜 폭력배야. 그러니까 얘는 돈이 있으니까 굳이 뭐 자기 사업한다고 하지만은 안 했었으면 아마 큰. 근데 나는 얘는 그렇게 얄밉지는 않았어. 단순무식. 잘생겼어. 그래서 그런. 그걸 떠나서 잘생기면은 괜찮아 보여. 단순무식하고. 단순무식이지만 얘는 지나치게 이제 폭력적이야. 지나치단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고 극단적인 폭력성이지. 폭력적이지. 그래서 전 나중에 스포할 수 있는데 한번 폭력을 휘두르다가 한번 당하잖아요. 그때 되게 통쾌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되게 웃긴 대사 은근히 많아요. 예, 은근히 많고 되게 좀 허당기도 있지만은 또 되게 그 딸에 대한 또 그거는 되게 또 집착이 또 그리고 있고. 이제 가진 자 자기보다 가진 자에 대한 또 그게 있지. 그러니까 열등감이 되게 강한
캐릭터야. 그러니까 얘는 가장 극단적으로 그런 이제 폭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오고. 나는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가 보이니까 조금 이제 안쓰러운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명 있잖아요. 이 메인 빌런 이사라, 전재준, 그다음에 동훈이 아니다. 연준이는 기본적으로 다 사이코패스예요. 나는 얘네들은 사실은 나는 안 보이고 연진이랑 나는 가장 저기였던 게 연진이 그리고 동은이 엄마.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외에는 막 빌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재준은 어쩌면 사실 사이코패스보다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게 얘는 그래도 자기 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잠깐 마음을 줄 때가 있잖아요. 애정결핍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애정결핍과 그 열등감이 낳은 어떤 그런 거지. 폭력의 화신이야. 무대뽀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본인보다 덜 가지고 못 가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그러고 본인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뭣도 못하고. 뭐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 나는 이 아줌마 보면서 욕이 정말 저절로 나왔어. 와, 진짜. 나는 가장. 왜냐면은 이 사람이 시즌 1에도 나왔잖아요. 잠깐 나왔잖아. 잠깐 나와서 이제 그 사인하는 장면만 나오고 약간 되게 좀 나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저렇게 딸에 대한 것들을 처분을 그냥 쉽게 그냥 사인해주고 끝내는 거 아닌가. 왜 더 미운지 알아? 했는데 시즌 2에 가면은 이제 스포할 수 있는데 엄청난 빌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더 밉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얘기하잖아 연진이도.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그런 거고 유일하게 보호해줘야 될 어린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 화에서는 정말 화가 났던 게 얘가 상처가 어떤 두려움이고 상처가 있는지 아는데도 근데 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버려줄 수 있지만 못하는 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하는 거에 난 그거가 더 화가 났어. 나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천륜이라는 부분에서 부모가 또는 자식이 이러면 안 되라는 것이 어긋날 때 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모성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연진이 엄마는 딸을 생각을 해. 물론 이제 배신도 하지만은 딸을 위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모성애가 이제 그런 또 딸을 만들기는 했지만 근데 저는 약간 좀 이번에 그 동훈 엄마는 저는 어떤 측면을 봤냐면은요. 시즌 1에서는 동훈 엄마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되게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으로 잠깐 나오는데 시즌 2에 와서 뭔가 너무 일이 쉽게 풀려버리면은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갖고 온 장치라고 봐요. 최고 사실은 그래서 가장 굉장히 트롤짓을 걸림돌이 하죠. 있지. 트롤짓을 하고 일을 막 꼬아놓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1편의 캐릭터를 완전하게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1편에서는 잠깐 나왔지만 아니 나 굉장히 1편에서도 이런 줄 알았어. 굉장히 무능하게 나오고 아니 1편에서도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론 하면서도 1편에서 이제 딸을 버려두고 한 거는 굉장히 나쁜 아니 그것도 거였는데. 그렇고 사실은 방치된 게 집에 애들이 그렇게 찾아와도 저기 할 정도로 딸이 그렇게 근데 거기서는 무능하긴 하지만은 악하게는 안 나왔거든. 그 자체가 악한 거지 뭘. 시즌 2에서는 엄청나게 나는 제일 진짜 저절로 욕이 나온 게 동은 엄마. 정말 예,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 빌런이었어요. 나는 최고의 빌런이라고 봐. 그런데 그 복수도 그렇게밖에 못하잖아. 엄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동은 엄마 무서웠습니다. 또 하나도 있다. 저기 아빠도 있잖아. 남편.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맨날 술 먹고 막 때리고. 결국에는 지가 저기 그렇게 따지면 무당도 그렇죠. 저기고. 근데 또 이게 웃기는 게
동훈 엄마 나는 누군가 했더니 예전에 그 기담이란 영화에 엄마 귀신으로 나온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나오는 조연. 그 영화는 저도 이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기담이 뭐지? 무섭게 본 영화 중에 탑3 안에 드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기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엄마 귀신에서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기담 엄마 귀신 하면은 워낙 쇼킹한 그거 보다가 제가 공포 영화 정말 잘 보거든요. 웬만하면 내가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사람인데. 지금 한 보면 안 돼? 어? 지금 한 보면 안 돼? 아니에요, 보지 안 돼, 마세요. 큰일 나. 애 떨어져.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몇 번 봤으니까 그런데 난 안 봤는데. 처음 볼 때는 너무 쇼킹한 장면이었어요. 아우. 기담 엄마. 그 다음에가 이제 같은 엄마 시리즈인데 이제 연진 엄마죠. 연진 엄마는 정말 연진 엄마는 좀 다른 색깔의 다른 류의 빌런인 게 이제 그런 빌런을 만든 게 이 엄마지. 모성애라는 이제 미명하에 이제 딸을 그러니까 연진이도 나는 뭐냐면 지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걸 모르잖아. 그게 사이코죠.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왜냐면 처음에 네네. 얘가 사람 죽이고 할 때는 분명히 두려워했단 말이야. 무서워 엄마 나 어떡해. 얘 자체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죠. 결국에는 이제 부모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 학폭에 보면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장난인데 장난으로 한 건데 그게 재밌다고 느끼나 봐요. 그렇게 애들 괴롭히는 게. 근데 그거를 장난이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는 어른이 있었으면은 따꼼하게 그러면은 그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물론 있고. 근데 나는 이 드라마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물론 복수고 큰 틀은 그렇지만 이거 늘 항상 나는 학폭을 들여다보면 어른의 잘못이다라는. 왜냐면 나는 캐릭터 한 사람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러잖아요. 뭐 사이코패스다 막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빌런들 들여다보면 그들의 상처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어른들 잘못이거든요. 네네. 사라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런데 보면 이제 되게 권위주의적인 목사잖아. 사람들 성도 앞에서는 착하고 이런 위선적인 거죠. 그런 그런데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 모습 그래서 그렇고 또 아까 그 누구야 재준이도 나는 재준이도 보이거든. 얘가 뭐 부하게는 살았는데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돈만 많은 집이야. 그러니까 얘가 열등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랑을 못 받은 거 난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또 연진이 같은 경우도 얘도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나는 그 어른들 이 빌런 자꾸 사이코패스를 사실상 타고난 사이코패스는 나는 있긴 있는데 많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고 많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리처럼 세 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타고난 유전자 그리고 환경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타고난 유전자가 그래도 이제 그 양육되어지는 그게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빌런들은 타고난 사이코패스이다라기보다는 나는 참 다른 분이었어요. 저는 부모들 양육, 그 부모들 태도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좀 시사하는 바가 조금 달랐던 게. 저는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얘가 나쁜 놈이야. 나쁜 년이야. 근데 얘를 이제 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달려가요. 근데 통쾌하게 복수되려면은 얘는 진짜 악당이어야 돼. 근데 나는 타고난 사이코패스는 딱 한 명밖에 안 보였어 여기서는. 누구요? 그 의사 아버지 죽인 그 남자는 거기는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죽인 목적도 뭐였냐면 그냥 그 슥하고 찔렀을 때 그 소리 그리고 눈이 쾌락이죠.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가 빨갛게 노을처럼 이렇게 물들었을 때
그게 통쾌했다. 그게 사이코패스인데 그 사람은 이유도 없고 물론 그 사람도 이제 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건 사이코패스라고 난 보는데 내 말이 뭐냐면은 드라마가 통쾌하려면 얘네들은 절대로 중간에 갈등하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처단할 때 통쾌감이 극대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판에 너 이제 끝이야 그랬는데 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은 그 순간에 아무리 동문이라도 어떡하지 이럴 거야 갈등할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애초에 그런 사이코라기보다는 작가가 그런 캐릭터성을 부여한 거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연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난 뻔뻔하다고. 뻔뻔하고 절대 끝까지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절대 뉘우치지 않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죄책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학습되어진 거라고 본다니까. 학습되어진 것도 있는데 드라마상에서 작가가 그런 캐릭터성을 부여한 거야. 끝까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잘못을 깨닫지 않아야지 통쾌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나는 뭐가 조금 위험하냐면 이 사회가 사이코패스라는 또 그것을 옷을 입혀서 어떤 이유나 어떤 단순화시키는 그런 없이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는 왜냐면 그게 학습되어져서 네. 죄책감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타고난 사이코패스랑은 또 다른데 너무 또 다 그렇게 왜 그거 있잖아. 근데 이게 나 드라마가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걸 뭐냐면은 대부분 드라마에서의 최종 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적인 캐릭터를 부여해요. 그래야지 재밌어지거든. 그리고 주인공이 나중에 이겨서 복수를 하고 처단할 때 통쾌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맞아요. 아니 왜냐면 나는 동성애도 어쩌면은 본인 그 동성애에 아예 타고난 그 몸과 육체가 동일하지 못하게 태어난 일부의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너무나 조금 저기 하면은 동성애 나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아닌 사람들 그냥 쾌락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나는 이거 정체성 이렇게 좀 옷 입혀버리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라는 나는 그 단어나 그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게 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래 해야 되는데 작가들이 너무 그걸 남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예요. 나는 저도. 요 전체적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그 의사 아버지를 죽인 걔는 사이코패스로 보였어. 근데 왜냐면 연진이는 얘는 사람 우발적으로든 뭐하든 죽이고 두려워하거든. 그거는 어릴 때 잠깐 아니 나중에도 죽은 다음에도 두려워했거든. 그런 상황은 나는 얘는 그거는 뭐냐면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 왜냐면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코패스들은 그거 자체에 희열을 느끼고 하지 두려워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요. 피해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처벌하는 거를. 그런 거 있어요. 아니, 나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박영진은 사이코패스보다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 태도가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그 어른들 그 어렸을 때의 폭력성은 왜 시작될까요? 물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로 나오지만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얘도 컴플렉스라고 봐. 어떤 컴플렉스? 우선 뭐 아빠가 이혼을 했든 뭐 하든 없잖아요. 돈만 많잖아. 본인은 되게 이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에 뭐 돈은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결국에는 그 사람의 결핍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컴플렉스라고 봐. 컴플렉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분석을 컴플렉스 하나 다 또 툭툭
퉁쳐버리면 아니 퉁치는 게 아니지. 너무 컴플렉스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면은 컴플렉스가 다 있다고 해서 그러진 저는 않고. 뭐냐면은 어떤 걸로 보냐면은 나는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컴플렉스가 뭐냐면 있어가 아니고 애초에 내가 쟤를 어릴 때부터 괴롭히는데 걔가 반응한 거 보고서 재미를 느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컴플렉스랑 무조건 컴플렉스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쩌면 결핍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도 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 같은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악순환이 아니고 이렇게 선순환 좋게 이렇게 승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말한 대로 주변 반응과 양육 태도와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기질과 이런 것도 있는데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이 컴플렉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연진이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보다는 원래 갖고 있는 내재적인 폭력성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나는 근데 그 폭력성은 누구나 있는데 있는데 그 폭력성이 보통 어렸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해. 그러니까 부모의 반응이지. 그거 거기서 그러면 안 돼. 혼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 처음에 그 우발적이든 살인을 했을 때 얘가 덜덜 떨면서 엄마는 어떻게 잘못을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처리 안 해주고 다르게 반응을 했다면 다르게 자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거죠. 난 사람 죽여도 어떻게든 돈으로 무마되고 처리가 돼. 학습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살면서 컴플렉스도 있고 그게 이제 결핍이 될 수도 있고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다 누구나 어느 누구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 양육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위에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선하게 되고 깨닫고 이렇게 좋은 길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근데 요즘에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이 덕후들이 그 PD가 또 학폭이랑 연루돼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보면 뭐냐면 좀 있는 집안들이야. 막 유학 가고 돈 있고 이런 실제 지금도 사회에 나와서도 뭐 나름 뭐 엘리트라고 하고 되게 분야에서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문제라는 거죠. 현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뭐. 자, 그리고 나머지 빌런들 좀 볼게요. 하도훈을 빌런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빌런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이스한 개새끼라고 하잖아. 아니 개새끼가 빌런은 아니잖아. 되게 멋있게 나오죠, 하도훈은. 아니, 나는 별로 멋있다는 생각이 되게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되게 어쩌면은 전형적인 캐릭터기도 해요. 나는 하도훈을 보면서 뭐냐면 가진 사람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열겠느냐 안 열겠느냐. 뭐냐면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게 있으니까 열지 않거든. 알면서도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전형적인 그런 뭐 하도는 그렇고 추선생은 아주 정말 기분 나쁜 캐릭터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빌런을 한번 좀 봤는데 최고 빌런 누구예요? 나는 연진이 엄마. 아니 동은이 엄마. 동은이 엄마. 나 보면서 만악의 근원이야?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 엄마 둘이 결국에 만악의 근원이라고 보거든. 동은이 엄마하고 난 동은이 엄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진이. 연진이는 뭐 원래 원탑이라고 봐요 저는. 원탑인데 뭐 주인공이니까 사실 빌런 주인공이니까 원탑인데 저도 요즘에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이 동은이 엄마하고 연진이를 거의 이제 삐까삐까 보는 게 있고 나는 제일 저기 한 게 동은이 엄마는 사실은 분량은 적잖아요. 나오는 분량이 적고 1편에서는 거의 안 나왔었고 그런데 왜냐면 이제 아무리 그래도 결국엔 내 편이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상처를 주니까 더 나쁘다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남이어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1위는 동은이 엄마를 한다. 나는 동은이 엄마. 자기는? 저도 뭐 연진이나 거긴데 다음 연진이. 나도 연진이. 그 다음은 연진이 엄마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전재준? 나는 신차장. 신차장? 신차장 나쁜 나는 신차장이 진짜 나쁘다고 봐. 신차장. 저는 그 다음이 저는 이제 연진이 이사라. 이사라도 나쁜. 나는 이사라. 그러니까 손병호나 저기는 이제 뭐 좀 찌질하고. 이사라, 전재준, 연준이 엄마, 손명호. 이사라하고 전재준하고 이사라가 더 높아요? 전재준이 잘생긴 게 좀 먹히는 거구나. 그거보다 난 좀 인간적인 면이 느껴졌어. 잘생기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인간적인,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바보 같다니까. 왜냐면은 그 딸 좀 난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갔거든. 딸이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전재준은 그렇게 동훈이한테 아주 심하게 폭력적이거나 아니었어.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친구들한테도 그 무리의 리더긴 하지만은 그 무리에서는 악행은 연진이가 제일 심하죠. 연진이가 정말 뭐 고데기로 막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좀 면들이 보였었지. 전재준 같은 경우. 이사라는 나는 얘는 미친년 같고 그냥 미친년. 근데 이사라는 그렇긴 한데 남한테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약쟁이라 지 약한 데만 목적이가 있지. 그냥 막 목적이 있지. 말로만 하는 다른 거고. 사람한테 그렇게 막 피해를 주거나 이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나는 동은이 엄마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은이 엄마인데 연진이를 그렇게 만든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연준이 엄마도 뭐 그래요. 이렇게 난 신차장이 더 나쁜 놈 같아. 신차장은 진짜 나쁜 놈이죠. 얘는 권력계 이 사람도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었어. 심지어는 그 연진이 엄마 앞에서는 쪽도 못 쓰잖아. 근데 밑에 애들한테 하는 거를 보면 그렇죠. 완전 막대하고 그러고 하는 거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를 1위 동은이 엄마, 2위 나는, 연진이, 자기는? 3번 신차장, 4번 전재준, 이사라, 전재준, 손명호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짜고 나머지도 참 뭐가 별로 많아요. 추선생도 나쁜 놈이고 그 선생님 나쁜 놈이고 그 전에 일부에서 나왔던 선생님 그 이모 남편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놈도 진짜 나쁜 놈인데 물론 비중은 적지만은 아주 나쁜 놈이죠.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었지. 아주 나쁜 놈이죠. 사실 여기 그 안에 순위 안에 3 안에 들어 솔직히 원래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근데 워낙 이제 그 중심의 인물이니까 동훈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 아니야 의외로 많아. 나쁜 놈도 많고. 주변에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 뭐 보면은 착한 사람도 많고. 내 주변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 나쁜 사람이.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런 알아? 거를 별로 나쁜 사람한테 해를 당할 존재가 안 되는 거니까. 아니지. 그래도 뭐 하긴 뜯어먹을 게 없다. 나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누군가 좋은 어른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나이 아저씨를 보시면은 필요하겠구나. 어른이라는 요즘에 조금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보이게도 불우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굶고 뭐 못 먹고 못 입고 그럴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손길이 안 가는 특히나 좀 이렇게 미성년들이 많을 것이 요즘엔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회 이렇게 어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 한 1시간 45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제가 목이 쉬네요. 오랜만에 말을 오래 했더니
오늘 또 글로리가 아무래도 이게 할 얘기가 많은 드라마였고 뭐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고 그래서 한 번에 쫙 봤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재밌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끼리 재밌지 뭐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 글로리.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또 재밌게 진행해봤습니다.